우리 220쪽 할 차례지. 자, 넓이 구하는 거 하고 있는데 넓이 구하는 공식이 좀 있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가장 많이 쓰는 거 두 가지를 볼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단려에다가 내가 자세하게 써놨단 말이야. 이제 그거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추가적인 거는 뭐 많이 쓰는 건 아니야. 그걸 몰라도 돼. 근데 지금 하는 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 누구랑 누구가 만났냐가 중요하거든.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함수 누구랑 누구가 만났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최고가 2차인 경우야.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2차랑 2차가 될 수도 있고 2차랑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랑 빵차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빵차는 상수함수가 될 거고 얘는 x축도 포함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만약에 2차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리고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원래대로라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빼겠지. 일단 뺄 거야. 기본적으로 빼면 hx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최고차 계수 a 모른다고 치고 인수분해까지 우리가 당연히 하겠지.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될 거야. 얘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 알파에서 베타까지 요놈을 하게 될 거야.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x축보다 밑에 있으면 빼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되겠지.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절대값을 씌워주게 될 건데, 자, 얘를 적분 계산하지 않고 이 공식을 알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6분의 절대값 a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야. 자, 요거 기억하자. 자, 2차, 최고가 2차일 때 상황이야. 2차, 1차 뭐 다 된다고. 자, 요때 딱 교점에서 교점까지 요 넓이를 구할 때 이제 인수분해까지는 저절로 하게 될 거야, 우리가. 자, 그 상황에서 이 알파, 베타랑 A만 알면 적분 안 하고 바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최고가 3차일 때 얘는 뭐 3차랑 뭐 3차도 되고 2차도 되고 1차, 빵차 뭐 다 되는 상황인 거야. 자, 얘는 자 이렇게 3차가 있다고 하고 직선을 하나 그어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접점이 하나가 있어야 돼. 이따가 다시 강조를 할 건데 그냥 지나가는 교점이랑 접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구간이 딱 한 군데가 나오겠지.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넓이 구할 때가 두 군데가 나와. 이때는 못 쓰는 거고 이렇게 넓이 구하는 구간이 한 군데로 나왔을 때, 자, 얘를 뺀다고 생각하면 hx가 어떻게 될 거냐면 a에다가 알파에서는 그냥 지나가니까 1승일 거고 베타에서 접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곱이 될 거야. 자, 요럴 때 이 s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도 알파에서 베타까지 얘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는 건데 적분하지 않고 구하는 공식은 얘는 뭐가 되냐면 12분의 절대값 a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요거 기억해줘야 돼. 자, 거의 똑같이 생겼어.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언제 쓸 수 있냐. 자, 최고가 2차일 때 맞는데 아까도
여기서 뭐 두 군데 나오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얘는 딱 정확하게 교점과 교점 사이 넓이 구할 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얘는 교점과 접점 사이, 물론 접점도 교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구분을 하는 거야. 교점과 접점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거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원리인 건 아니지만 많이들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 자, 최고가 2차, 3차, 6이야. 그래서 2, 3은 6, 얘는 3, 4, 12.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보통 해. 원리는 전혀 아니고. 굳이 원리를 하나 따진다면 2차인데 적분하면 3차 되는 거잖아. 그래서 2차를 넓이를 구할 때는 세제곱이 되는 거고 3차 넓이를 구할 때는 하나 올라가서 4차가 된다. 이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 상황이 왔을 때 상황을 딱 봤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알 수는 없어. 그래프를 바로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알 수 없을 때도 많지만 이제 하는 대로 하는 거야. 빼고 인수분해하고 하다 보니까 교점과 교점 사이다. 그럼 바로 그냥 이 공식 쓰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하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갑자기 여기가 완전 제곱이 나와. 그럼 접점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교점에서 접점 사이인 게 확인이 되면 바로 이 공식을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 4번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날개. 뭐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 하나, 위로 볼록 하나, 막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근데 이제 그거 안 그릴 거고, 우리 이제 그냥 일단 뺄 거잖아. 두 곡선이니까 일단은 빼는 거야. 저는 hx라고 하고, 여기서 이걸 뺐다고 생각할게. 그럼 이항시키는 느낌이 되겠지. 그럼 2x 제곱 빼기 2x 빼기 4 이렇게 이제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얘 인수분해 그대로 하던 거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이 정도에서 바로 공식을 쓰겠지만 지금은 그냥 안 익숙하다고 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2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놓고 보니까 이제 교점과 교점 사이라는 걸 알았고, 자, 보니까 A, 알파, 베타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A고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바로 이제 공식을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적분 계산하지 말고, 자, 6분의 절대값 2에다가 참고로 여기 있는 절대값은 양수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도 양수로 바꿔주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라고 써놨는데 베타를 더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야 양수로 딱 떨어질 거야. 그래서 얘는 2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다. 요것만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에다가 3의 세제곱이니까 27 해서 답은 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자, 이거 뭐 내 말이 안 믿어지면 뭐 계산 한번 적분 한번 해보면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것도 해보자. 일단 빼, 얘도. 그러면 여기서 이걸 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 인수분해 하겠지. 자, 요거 3차니까 조립제법 써야 돼요. 1, 3, 0, 마이너스 4. 자, 근데 1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바로 1로 해결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hx가 x-1에다가 요거 딱 보면 우리 이렇게 완전 제곱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이렇게 제곱 나와주면 땡큐인 거야. 자, 참고로
2차 같은 경우는 두 개 둘러싸인 놈을 구해라 라고 하면 사실상 무조건 교점과 교점 사이가 될 거야. 자, 그런데 3차가 나왔을 때는 어쩐지 알 수 없어. 3차는 두 개 해봤더니 이렇게 두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완전 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접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러면 바로 공식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일단 그림을 그려보자. 나중에는 그림 그릴 필요도 없지만 그림 한번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여기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접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놈이 될 거고,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넓이 공식 들어가면 12분의 절대값 1에다가 얘가 베타 알파. 자, 참고로 알파 베타 중에 누가 접한 건 상관없어. 그냥 베타를 큰 놈으로 쓰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놈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12분의 1에다가 81 곱하는 거고 3으로 나눠주면 4분의 27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점과 교점 사이 2차일 때, 그리고 교점과 접점 사이 3차일 때, 요때는 이렇게 공식을 쓰면 바로 끝난다. 뭐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3차에서 교점과 접점 사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인수분해 하다 보니까 완전 제곱 나왔다.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단원의 뭐 개념은 뭐 할 건 없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혹시 3학년 때 미적분을 안 하는 사람 있어? 없지? 예제 5번. 자, 요 위의 1,3이 있는데 여기서 접하는 직선, 접선이지.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이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얘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래. 자, 그러면 딱 보고 이건 공식 쓰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접선이잖아 지금. 자, 3차인데 접한데 그러면 접점 하나 있다는 얘기고 교점도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러면 아, 요거 공식 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접선을 한번 구해봐야겠네. 식 두 개가 있어야 빼고 뭐 이런 짓을 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접선을 구하러 일단 가볼게. 자, 지금 점을 알려줬으니까 기울기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F'1이 될 거야. F' 잠깐 구해보면 3x 제곱이 될 거고, 그럼 기울기가 3인 거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에다가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그러면 딱 그냥 3x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빼 바로. 자, 빼면 hx가 요게 될 거고, 얘도 인수분해 하자. 3차니까 조립제법 x에다가 1 대입하면 또 되는 거네. 이렇게 됐고, 그럼 얘가 x-1에다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분포였는데 이렇게 완전 제곱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또 바로 공식인 거야. 굳이 그림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2랑 1이 있는데 1에서 접할 거고 여기서는 통과할 거야. 양수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놈이 될 거고 여기 구하는 게 이제 되는 거지. 뭐 그림 안 그려도 넓이는 바로 공식으로 구할 수 있고 12분의 절대값 1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하면 12분의 1에다가 또 81 돼서 4분의 27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넘겨서 6번 봐보자. 자, 6번 보면 요 놈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얘는 이제 조금 특이해. 왜 특이하냐면 우리가 두 개가 나오면 일단 빼는 거잖아. 빼서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야 편하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빼서 그리려고 하면 더 불편해. 물론 뭐 하려면 하겠지만 왜 불편하냐면 자, 요 놈 보면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이 함수 전체에 있어. 이거 그리기는 크게 어렵지 않지. 그냥 그린 다음에 x축 밑에를 꺾어 올리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빼서 만약에 뺀다고 치면 hx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그리는 게 더 불편해. 절대값이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그리면 되는데 이거 그리려면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줘야 된다. 물론 이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익숙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어쨌건 뭐 그렇게 막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거는 그러면 절대값 속이 0보다 작을 때 클 때 나눠가지고 막 그리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건 더 불편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으면 그냥 따로 그리는 게 더 편할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따로 각각 한번 그려볼게. 편의상 얘를 F, 얘를 G라고 한번 일단 해보자. 자, 그러면 F 먼저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F를 그려보면 이런 놈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놈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꺾어 올리니까 이런 놈이 되는 거지. 이제. 꺾어 올리니까 이런 놈이 될 거고 그럼 여기가 1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G, Y 꼴 1을 그려보면 이런 놈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자, 봤더니 얘랑 똑같다는 게 보여. 자, 그리고 굳이 따지고 보면 자, 뭐 이렇게 봤을 때든 이렇게 따로 봤을 때든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도 똑같은 식이 나오지. 그 말은 우함수란 얘기야. 우함수는 y축 대칭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결국 요 놈만 구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제 요 한 구간을 구하긴 할 건데 좀 쪼개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요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왼쪽은 빨간 놈과 이 꺾인 놈이지. 원래 밑에 있다가 꺾인 놈. 빨간 놈과 꺾인 놈 사이의 넓이가 될 거고 오른쪽은 빨간 놈과 꺾이지 않은 놈 사이의 넓이가 될 거야. 그래서 함수 그래프가 그러니까 식이 달라지는 거지. 얘랑 얘가.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이제 제대로 그린 다음에 이 부분은 그럼 이 점을 또 알아야 될 거고 뭐 1인 거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0에서 1까지를 꺾인 놈이랑 구해줘야 되고 오른쪽 놈은 이 좌표를 구해서 이 좌표를 구한 다음에 1에서 여기까지를 안 꺾인 놈이랑 적분해서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오른쪽만 다시 그려볼게요. 그냥. 자, 오른쪽만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된 상황이죠. 이렇게 지나가고 오는 거고
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x제곱 마이너스 1이었는데 꺾인 놈이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이 될 거고, 이 부분은 꺾지 않은 놈이니까 그대로가 되겠지. 이런 놈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쪼개서 구하게 될 거고, 뭐 1번, 2번 해보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요점.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지. 자, 뭐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지 얘는. 자, 요점은 노란 놈과 빨간 놈을 연립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요점은 노란 놈, 노란 놈이랑 빨간 놈 연립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x제곱이 2다가 될 거고, x는 뿌마 루트인데 우리 오른쪽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루트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자, 그냥 뭐 S1이라고 해볼게. 이따가 2 곱할 거니까. 자, 그럼 S1은 어떻게 되냐? 1번이랑 2번을 더할 건데 1번은 0에서 1까지고, 자, 위에 놈에서 밑에 놈을 빼는 게 좋겠지. 양수로 나오도록. 자, 빨간 놈에서 이 파란색을 뺄 거야. 이게 이제 보라색 1번의 넓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은 1에서 루트 2까지. 그 다음에 빨간 놈에서 이번에는 노란 놈을 빼게 될 거야. 이게 보라색 2번의 넓이가 되겠지. 요거 이제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 자, 뭐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얘는 0에서 1까지 1 더하기 x제곱 빼기 1 되니까 그냥 x제곱이네. 그래서 루트 2까지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이런 놈이 되겠지.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게 될 거고. 자, 얘는 뭐 0은 해볼 필요 없고 그냥 3분의 1 되는 거고. 자, 얘 루트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빼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쪽에다가 이어가면 3분의 1에다가 요거는 계산해주면 3분의 4 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3분의 5를 빼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루트 2가 될 거고, 뭐 굳이 묶어본다면 마이너스 3분의 4로 묶었을 때 1 빼기 루트 2다. 뭐 이 정도가 이제 되겠네. 자,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곱하기 2 해주면 답 나오겠지. 그러면 진짜 내가 구할 놈의 넓이는 이 정도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이 앞에 있는 놈이 마이너스여서 괜히 이제 당황할 수 있어. 음수가 나왔나 당황할 수 있는데 1 빼기 루트 2가 0보다 작은 놈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괜히 좀 마이너스 꼴배기 싫다 그러면 뭐 3분의 8에다가 루트 1 빼기 1, 이 정도로 계산을 해줘도 되는 거고, 뭐 전개해서 써도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절대값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게 되면 하려면 해, 하려면 다 하는데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따로 그려버린다. 뭐 생각해도 되고, 특히 이제 따로 그려도 괜찮은 이유는 두 번째 그래프가 너무 쉽기 때문이야. x도 없고 그냥 상수함수야. 뭐 이 정도는 그냥 그릴만 한 거지. 그래서 그릴만 하니까 두 개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이런 거 할 때도 막 처음부터 막 제대로 막 그리려고 하지 말고 대충 상황을 보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른쪽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됐었고 오른쪽을 구할 때도 보면 이렇게 1번, 2번을 좀 쪼개야 되는 거지. 1번은 파란색 꺾인 놈, 노란 놈은 2번은 노란색은 안 꺾인 놈 해서 따로따로 넓이를 구한 다음에 더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곱하기 2 까먹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거 절대값 부분적으로 있으면 따로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를 기억하자. 내가 오늘 10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거든. 와이프가 맞자 그래가지고. 근데 의사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맞으려고 딱 가니까 컨디션 괜찮니? 나는 맨날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래서 아씨 맞으면 안 되나? 걱정을 했는데 뭐 별일은 없는 것 같네 보니까. 아 괜히 걱정되더라고. 컨디션 괜찮니? 막 그런 걸 물어보면 그냥 놔주면 괜찮았었는데 막 이렇게 뭐 최근에 맞아본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뭐 알러지는 없어요. 컨디션은 괜찮으시고 뭐 안 좋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괜히 와이프한테 그냥 다음부터 맞지 말까? 괜히 걱정하면서 맞았는데 뭐 별일은 없네.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보자. 자 K가 뭐 1보다 크다고 했고 일단 자 요놈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대. 자, 이때 K를 구하래. 자, 일단 뭐 고지고대로 한번 가볼 건데, 자, 함수가 인수분해가 돼 있거든. 그러면 X축이랑 어디에서 만나는지가 나온 거야. 0, 1, K에서 만나는 건데, 자, K가 1보다 크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0, 1, K 이렇게 만난다는 거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야 일단. 자 미리 얘기를 하면 내가 지난번에 언급했었는데 3차 함수는 한가운데 점을 지나면서 찍어버리면 무조건 여기가 이제 똑같아진다 그랬고 그러면서 이 넓이도 당연히 같아질 거야. 이게 3차 함수의 특징이야. 요게 한가운데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면 무조건 넓이가 같아. 이렇게 지나도 저렇게 지나도 다 넓이가 똑같아. 그럴 때는 똑같아 넓이가. 그래서 얘는 무조건 K는 2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면 그냥 2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길이가 같다는 걸로만 풀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바로 얘기하면 이제 적분 문제에서 넓이 문제에서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에 있으면서 넓이가 똑같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처음부터 끝까지 fx라고 할게. 얘를 적분하면 0 나와버리겠지. 마치 기함수 비슷하게 똑같은 게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문제처럼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찍고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교점과 교점 사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랑 여기가 같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이 넓이가 똑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하면 0이다. 이걸 사용을 하면 되고 실제로 이거 전개한 다음에 적분해서 쉐를락하면 답이 나올 거야. K가 2라고. 그래서 뭐 요거 계산은 그냥 뭐 나중에 해보면 되고 이제 220번 확인 체크 요건 좀 봐.
이렇게 이제 둘러싸인 넓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A 대 B가 1대 2래. 요럴 때 A를 구해라 라고 한 거야. 자, 뭐 유명한 문제고 너무 유명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냐라고 얘기하긴 힘들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그냥 너무 쉽게 맞춰줘야 돼. 자, 요 놈이랑 요 놈이 1대 2래. 자, 만약에 같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0이다 하면 되는 건데 1대 2래. 그럼 가장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요 교점을 사실 찾기도 힘들긴 하거든. 근데 뭐 하려면 하지. 근해 공식을 쓸 수도 있고. 자, 이 교점을 찾아서 0에서 여기까지 넓이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해서 2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얘는 조금 이제 느껴보자. 자, 2차 함수거든. 자, 2차 함수가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지 함수가 나오면 그 함수의 특징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도 3차 함수의 특징이 한가운데 점을 이렇게 지나면 같고 넓이 같다. 뭐 이런 것처럼 자, 2차 함수도 특징이 있지. 가장 큰 특징은 좌우 대칭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이 있다고 해볼게. 자, 지금 이거 꼭 x가 3인 거 알 수 있으니까 여기가 3이 될 텐데 이렇게 그어보면 얘랑 얘가 똑같겠지. 근데 1대 2라 그랬으니까 얘도 당연히 같을 거. 그러면 지금 이 빗금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결론은 0에서 3까지를 적분하면 0이 나올 거다. 요거를 활용을 해버리면 되겠지. 자, 그래서 유명한 문제고 이 문제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뭐 이것도 알아야 된다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위로 아래로 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접근했을 때 0이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이것도 떠오르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절반으로 쪼개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같겠구나. 그러면 0이구나. 이 0을 생각하니까 이게 떠오르는 거지 그냥 막 무작정 외우면 안 돼. 자, 그래서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다른 상황이 있더라도 이제 그 위로 아래로 해서 접근하면 0이다. 이걸 활용하려고 이제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그 다음 8번 봐볼게.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는데 요 놈을 갖다가 얘가 2등분을 할 거래. 그때 A 값을 구하래. 자, 이렇게 넓이를 2등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야. 너무 많이 나왔어서 이제는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자, 상황을 한번 봐보자. 자, 지금 얘랑 얘가 나왔는데 항상 이런 거 보면 특징 같은 거 좀 보면서 가야 돼. 원점 지나고 원점 지나 얘도 원점을 지나고 얘도 원점을 지나는 거야. 이렇게 동시에 지나는 점이 좀 있어줘야 뭔가가 편하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면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이고 자, 인수분해 안 해봐도 0에서 4를 이렇게 지나는 뭐 이런 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직선은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대강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이제 이렇게 그렸어. 근데 요 넓이가 이제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자, 위에 따로 밑에 따로 구해서 같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위에 놈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전체다 이럴 수도 있고 밑에 놈을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전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자, 대강 세 가지 방법이 생각나. 자, 전체를 내가 S라고 할 거고, 요 위에를 S1, 밑에를 S2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후보가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야. 자, 뭐냐면 S1이랑 S1, S2를 각각 더해서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S1에다가 2를 곱하면 큰 S다 이럴 수도 있고, S2에다가 2배를 하면 큰 S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중에 뭐가 편할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가야겠지. 자,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가장 편할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 기준은 오늘 시작할 때 배운 거야. 넓이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힌트를 다 줘버린 건데, 자, 1번, 2번, 3번 중에 민영아 뭐가 더 편할까? 갑자기 이름 부르니까 뭐 당황하거나 그러지 말고, 뭐가 더 편할까? 1번? 유나는 뭐가 더 편할까? 갑자기 안 그러다가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더 편할까? 3번? 정확하게 피해갔어. 자, 2번이 가장 편할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식도 공식인데 S2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자, S1은 두 그래프가 딱 그냥 둘러싸인 넓이인 거지. 근데 S2는 이거 아까 그 절대값 있는 그래프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 쪼개야 되지. 물론 왼쪽은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뭐 간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건 왼쪽 오른쪽을 좀 쪼개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S2를 직접 구하는 일을 최대한 피해야 돼 일단.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면 S1이랑 큰 S 둘 다 뭐가 되냐면 2차가 있고, 교점과 교점 사이의 넓이에 대한 내용이야. 그치? 자, 큰 S도 이렇게랑 X축이야. 그러니까 교점과 교점 사이 넓이인 거야. 즉, 이거 둘 다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이 교점을 구해야 되는 일이 좀 있긴 있는데, 그게 뭐야? 교점만 구하면 되거든, 얘는. S1을 공식으로 구하는 건. 근데 S2를 직접 구하는 건 교점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부터 이 교점까지 넓이랑 이 교점에서 여기까지 넓이 이걸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S2는 피하는 게 좋다 정도를 이제 우리가 다른 문제 풀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 자, S1은 어쨌건 문자가 들어가야 돼. 근데 큰 S는 문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래서 큰 S를 먼저 구해볼 거야. 큰 S는 뭐 쓸 필요 없지만 얘랑 X축 사이의 넓이야.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큰 S는 바로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6분의 64에서 3분의 32가 될 거야. 그러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S1은 요 놈의 절반이니까 3분의 16이겠구나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S1을 구해보자. 그래놓고 걔가 3분의 16이다. 뭐 이러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S1을 구하러 갈 거고, 저 교점을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어. S1을 그냥 구한다는 느낌으로 가볼게. 그러면 얘는 얘랑 얘가 될 거야. 자, 일단 공식 쓸 때도 뺄 건 빼는 거지. 자, 빼자.
그럼 hx가 여기에서 이걸 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하면 자 빼기로 좀 묶어서 써줄게.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알파가 0, 베타가 4-a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그럼 바로 공식 들어가는 거지. 요거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6분의 1에다가 4-a의 세제곱인데 얘가 3분의 16이어야 되는 거지. 자, 이 문제는 이제 좀 계산이 마지막 계산이 좀 더럽긴 한데 일단 3으로 나눠주면 2가 될 거고, 자, 요쪽에다 정리를 하면 4-a의 세제곱이 그러면 32가 되는 거야. 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a 값 구하라고 잘 안 하고 4-a가 누구냐고 물어봐 그냥. 그럼 그냥 구하면 되지. 근데 얘는 이제 a 값 물어봤을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더 귀찮긴 한데 근데 뭐 계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자, 4-a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의 세제곱은 앞으로 나오니까 2에다가 세제곱은 2의 제곱 이런 놈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적당히 이항을 시키면 a는 4 빼기 2배의 요거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요거 관련된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때는 4-a 구하라고 할 때가 더 많아. 일단 이제 장계산을 줄여주기 위한 것 같은데 뭐 이제 내신은 또 어쩔지 모르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넓이 2등분 되게 유명한 문제야. 자, 지금은 직선이지만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막 3차, 2차, 2차 막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문제도 있었어. 모의고사에서는 막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얘랑 얘가 똑같다고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다 곡선이란 얘기지 한마디로. 자,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똑같아. 결국은 S1, S2 전체 중에 구하기 쉬운 거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보면 S2가 계산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S1의 2배가 S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봤더니 큰 S 같은 경우는 아예 문자가 없으니까 값을 구해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S1이 요놈의 절반이겠구나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자, 그것도 공식을 쓸 수 있는지 파악이 되면 적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땡큐인 거고, 이거 적분하기 시작하면 또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공식 활용을 굉장히 잘 해줘야 돼. 그 다음에 9번. 자, 이번에도 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랑 그때 넓이까지 구하래요. 자, 뭐 이런 거 여러 번 해봤지. 그냥 적분에서만 처음 나오는 거지. 넓이의 최소 하면 넓이를 내가 식으로 쓰는 거고 그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2차랑 1차인데 둘러싸인 넓이래. 그럼 바로 이거 공식 쓰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빼보자.
자, 빼면 hx가 x제곱 빼기 a 플러스 1 x 빼기 2 이런 놈이 이제 될 거야. 자, 이래놓고 자 이제 뭐 공식을 쓰든 뭘 하든 간에 얘가 0이 되는 x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즉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건데 얘는 안 되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공식의 생김새를 잠깐 봐볼게. 요거거든. 자, 우리 이런 문제가 또 잘 나와. 옛날부터 잘 나왔어. 수능에도. 자, 공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알파랑 베타를 각각은 몰라도 된다는 뜻이야. 자, 요놈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에서 베타 빼기 알파만 알아내면 된다는 거야.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참고로 요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요거는 알 거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a분의 c 요거는 이제 알 거고 이제 두 근의 차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라고 이제 하는데 자, 지금쯤은 우리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좋거든. 자, 두 근의 차. 자,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야. 그냥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2. 요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자. 자, 이거는 이제 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거 외우라고 하지 외우지 말라 그랬어. 막 책에 있으면 책 파버리라 그랬었거든. 근데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알아도 될 것 같아. 이제 왜냐하면 특히 이런 거 할 때 두 분의 차만 얼른 뽑아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고 참고로 이 D라는 건 정확하게 B제곱 빼기 4AC여야 돼. 짝수 공식 쓰면 안 돼. 4분의 D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제 전원이어야 돼. 그리고 이 A는 당연히 요 이제 최고차 계수고 절대값이 이제 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즉 양수로 맞춰주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여기에서 요거 우리 지금 베타가 더 큰 놈이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그냥 절대값까지 씌운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얘는 바로 자, 절대값 1분의 자, 판별식을 루트 속에다가 쓸 거야.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ac니까 8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의미가 없고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냐 6분의 1에다가 요 놈의 세제곱이거든. 자, 그러면 요게 넓인 거야. 자, 얘는 구하기도 좋게 해놨어. 자, 넓이가 최소여야 되는데 그러면 6분의 1 세제곱 다 정해졌으니까 루트 속에 있는 놈이 최소면 되는 거지. 요 2차식이 최소일 때가 되는 거야.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최소가 언제인지도 다 나온 거지. 꼭지점까지. 즉 얘가 최소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때의 최소 값까지 구하러 가볼게. 자, 그러면 최소 넓이 s는 6분의 1에다가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냥 8이지. 즉 2루트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2 세제곱하면 8에다가 루트 2 세제곱하면 또 2루트 2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이렇게 약분을 때려주면 3분의 8 루트 2 요게 최소 넓이다가 되는 거겠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두 개 사이의 넓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문자가 껴있어가지고 알파, 베타를 도저히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걸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면서 우리 요거까지 기억하면서 바로 그냥 베타 빼기 알파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식을 손댈 것도 없어. 그래서 공식 사용하고 이 안에서 그냥 넓이만 구할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는 넓이가 최소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2차가 생기게 돼 있어. 그러면 저 루트 속이 최소다. 이 정도로 이제 가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이렇게 요것만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금 몇 분이야 시간? 35분. 35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책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그 한 가지 이제 얘기할 게 있는데, 시그마에서도 했던 얘기고 적분에서도 이제 통용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시그마에서 내가 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있다. 근데 이제 위아래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A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뭐 더하는 걸로 할게. 자, 위아래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위아래를 똑같이 더해준 만큼 여기선 빼준다.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나? 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K가 5에서 10까지 뭐 뭘로 해볼까? BK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 자, 5에서 시작하면 이제 공식을 못 쓰니까 별로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1에서 10까지에서 1에서 4까지를 뺀다. 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위아래를 동시에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자, 1로 가게 하고 싶으니까 4만큼 빼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4만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K 대신에 K 플러스 4가 들어가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면 돼. 이런 게 있었어. 실제로 잠깐 해보면 얘는 A부터 AB까지 더하는 거지. 이렇게 해보면 A 플러스 X를 여기다가 K에다가 집어넣으면 A 플러스 X 빼기 X니까 A. 요거 집어넣으면 B야. 즉 위아래가 이제 똑같아지는 거야. 자, 이게 적분에서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시그마를 잘게 쪼개놓은 게 정적분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정적분에서도 이제 당연히 되는 거여서 이게 됐다. 근데 뭔가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위아래를 동시에 이렇게 더해주면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해결이 가능한 거야. 이거는 이제 언제 많이 쓰게 되냐면 정적분할 때 위아래 중에 특히 아래가 0이면 계산하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0을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이제 막 더럽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때 이 부분을 좀 바꾸고 싶거나 뭐 또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도형적으로 봤을 때 요거를 위아래를 조금만 바꿔주면 이제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나 뭐 그럴 때가 될 텐데,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줘 볼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한번 가볼게.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물론 뭐 그냥 하면
써보면 이럴 수 있는 거야. 자, 얘가 x제곱이면 더 편할 거 아니야. x제곱이면 편하니까 여기에다가 x를 더해주고 싶어. 여기다가 3을 더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는 3을 빼주는 거지. 이제. 요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이러면 또 우함수까지 되니까 더 땡큐지. 이렇게 바꿔서 이제 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어. 단순히 이제 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뭐 사용할 수도 있고, 도형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위아래를 좀 바꾸거나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자. 자, 요 칠판에 있는 거 자체가 엄청 다 중요한 것들이야.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역함수 관련된 거랑 속도와 거리 하면 이제 진도는 끝이 날 거고, 목요일 또는 토요일에 달력을 일단 줄게. 오케이, 찍고 오늘 여기까지.